아무도 모르는 속마음이 궁금한가요? 도통 알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고민이라면 잠시 여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복잡한 마음과 그 속에 담긴 심리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색다른 마음의 지침서 심리 매뉴얼. 안녕하세요. 심리 매뉴얼의 진행자 정소라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심리 멘토 이돈입니다. 멘토 선생님, 그거 아세요? 나무가 조금씩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어요. 벌써 봄이 왔나 봐요. 정말요? 벌써 벚꽃이 피고 있어요? 네, 봄 얘기하니까 작년에 친구들이랑 함께 벚꽃 휘날리는 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은요? 전 작년 봄에 남자친구와 함께 벚꽃 엔딩을 들으면서 소풍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땐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되게 풋풋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 노래 듣는 맛이 난다고 할까? 아무튼 옛 생각이 나서 좋아요. 아, 저도 봄의 설렘과 추억이 담긴 노래라 다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벚꽃 좀비라고 불릴 만큼 봄만 되면 벚꽃 엔딩 노래가 차트 1호 역주행을 하나 봐요. 그러게요, 소라씨. 우리 좋은 사람과 함께했던 봄의 기억을 떠올리며 벚꽃 엔딩을 듣는 건 어때요? 좋아요. 그럼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심리 매뉴얼의 네 번째 장을 시작할게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심리 매뉴얼의 첫 이야기 증후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멘토 선생님, 오늘은 어떤 증후군을 소개해 줄 건가요? 그 전에 먼저 질문부터 할게요. 소라씨는 SNS를 하고 있나요? 네, 자주 하는 편이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요. 휴대폰으로 하루에 몇 번씩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SNS는 왜요? 증후군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증후군이 바로 SNS 피로 증후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네, SNS 중독에 의해 피로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현대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스트레스성 증후군입니다. SNS가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이런 증후군이 나오게 된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증후군은 단순히 피로감에만 그치지 않고 댓글과 좋아요 개수, 팔로우 수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하루라도 SNS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초조해합니다. 아, 그건 좀 심하네요. 그런데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SNS에 사진을 올리고 주위 친구들에게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재촉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SNS에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올린 후 자신을 걱정하는 댓글을 보며 희열을 느끼기도 한대요. 저도 SNS를 하지만 저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지만 SNS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요. 네, 나쁘진 않아요. 단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SNS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 영화 헐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봐요. 장미여관의 좋아요. 시원한 봄바람은 내 맘 흔들고서 꽃처럼 아름다운 그대 손잡고 어딜 가든지 그곳은 아마 봄보다 향긋한 봄. 멘토 선생님, 아까 말씀한 헐이라는 영화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알겠어요. 주인공은 테오도르예요.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대필 작가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죠. 혼자 외로이 생활하다 사람 못지않은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만나게 됩니다. 테오도르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사만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사만다를 찾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멘토 선생님, 스포일러는 안 돼요.
네,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테오도르가 인공지능 사만다에게 빠진 것처럼 우리가 SNS에 빠져 있다는 게 같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테오도르가 사만다를 매일매일 찾는 것과 SNS를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한 마음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SNS와 사만다가 어떤 점이 같다는 건가요? 이 두 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SNS와 사만다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컴퓨터가 대면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나 테오도르는 컴퓨터에 나온 반응을 보고 불안해하고 때론 기뻐한다는 점이 같다는 거군요. 맞아요. SNS와 사만다가 아무리 소통할 수 있다 해도 직접 만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죠. 더구나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선생님 말대로 SNS의 기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과하게 하는 건 뭔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SNS 피로 증후군을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 헐에서는 테오도르와 인공지능 사만다가 결국 이별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헤어짐의 원인은 사람과 인공지능은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아무것도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화에서처럼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사람이라는 범주에 남도 들어가지만 나 자신도 들어가는 것도 알아야 해요. 어느 것보다 소중한 나 자신이 SNS에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 헐의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은데요. 테오도르는 사만다를 보내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와 함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아, 이 영화 꼭 봐야겠네요. 그럼 멘토 선생님, 평소에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극복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낮과 밤 각각 10분씩 말이죠. 아예 끊는 건 쉽게 되지 않는데 이렇게 조금씩 제한을 하다 보면 점점 SNS와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소라 씨도 꼭 실천하길 바랄게요. 또 스마트폰은 스마트라는 이름답게 우리에게 도움되는 어플이 많잖아요. SNS 말고 우리를 스마트하게 해주는 어플을 이용해보는 것도 추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생각한 건데 특별히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두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아예 눈앞에 휴대폰을 없애는 방법이죠. 오, 괜찮은데요? 평소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누구를 만날 때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고 되게 좋네요.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SNS에 나의 기분과 시간을 맡기지 말고 함께하는 사람과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로 박지윤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라는 노래 듣고 입으로 넘어갈게요. 각양각색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심리를 극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상황극과 심리가 만나다 극적인 심리. 오늘은 공강 시간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을 상황극으로 꾸며봤는데요. 어떤 타입일까요? 궁금하죠? 상황극 하기 전 잠깐 친구들 중 한 명쯤 이런 타입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소라야, 밥 먹었어? 배 안 고파? 나 오늘 아침 먹고 나와서 별로.
아, 그래? 그럼 난 애들이랑 밥 먹고 올게. 넌 도서관이나 여유에 가 있어. 밥 먹고 바로 갈게. 어? 아, 나도 갈래. 나도. 너 먹었다며? 배 안 불러? 응, 괜찮아. 혼자 있기 싫어. 가자, 밥 먹으러. 다음 날. 소라야, 이번 공강 시간에 잠시 서면에 갔다 올 건데 넌 뭐 할 거야? 나도 따라가지 뭐. 혼자 있기도 그렇고. 뭐? 넌 공강 1시간밖에 안 되잖아. 수업 시간 안에 갔다 오기 힘들 텐데. 에이, 그냥 빠질래. 어차피 혼자 듣는 수업이라 더 듣기 싫었어. 저번에도 빠졌잖아. 한 번 더 빠지면 F라며. 괜찮아. 혼자 있는 거보다 F 받는 게 더 나아. 수업도 빠지면서까지 저와 함께하려는 제 친구. 어떤 타입인가요? 상황극을 봤는데 소라 씨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배도 부르면서 또 밥을 먹고 수업까지 빠지고 그러면서까지 친구 옆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마 혼자서 무엇을 한다는 게 두려운 거겠죠. 그래서 혼자 있기보단 친구와 무엇이든 함께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에게 피해까지 입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타입은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려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악영향을 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고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멘토 선생님의 팁을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소라 씨. 그 전에 제가 지은 이름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친구와 무엇이든 함께 하려는 이 성격 유형을 야생의 생존 법칙 타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야생의 생존 법칙 타입인 거죠? 이유가 뭔가요? 야생에서 작고 약한 동물들은 무서운 동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가 아닌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린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하려는 점이 비슷하다는 거죠. 아, 숨은 뜻이 되게 재미있네요. 그럼 이제 야생의 생존 법칙 타입에 대한 멘토 선생님의 팁을 들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건 나만의 세상 만들기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의식하지 않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만 사실상 실천하기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선 주변의 시선에 많이 주눅이 들어 혼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용기 있다고 하는 편이죠. 생각해보면 이 타입도 이해가 되네요. 혼자 밥 먹는 걸 보면 사람들은 왜 혼자 먹지? 친구가 없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소라 씨 말대로 그런 편이지만 요즘 조금씩 의식이 바뀌고 있어요. 1인 식당도 생겨나고 있고 카페에서도 혼자 온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또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주변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고 보니 저도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음식 먹는 것에 집중하지 주변에 누가 있든 신경 안 쓰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팁을 가르쳐 줄게요. 그건 바로 스스로 띄워주기입니다. 나에게 조금 과하더라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그래요. 예를 들어 혼자 밥을 먹을 때 주위가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때 자신을 아주 대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아, 나는 남들과 달리 이렇게 용기 있게 혼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띄워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혼자라도 괜찮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요. 좋은 방법이네요. 이 방법을 통해 혼자 뭐든 할 수 있으면서 자존감까지 높아질 것 같아요. 저도 혼자 밥 먹는 걸 도전해봐야겠어요. 네, 꼭 성공하길 빌게요. 소라씨 파이팅! 그리고 야생의 생존 법칙 타입도 화이팅! 네, 고마워요. 그럼 극적인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에코브릿지의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문득 따뜻한 바람이 네가 보낸 걸까 네 냄새가 나 참 향기롭다 참 오랜만이다 이런 기분 시간이 금방 흘러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멘토 선생님, 오늘 어땠나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특히 SNS 피로증후군과 영화 헐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게 좋았어요.
저도요. 그리고 전 야생의 생존 법칙 타입과 그 타입을 위한 멘토 선생님의 팁도 되게 유익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가 돼요. 고마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유쾌한 심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그리고 기술의 이민아 PD 수고하셨고요. 전 심리 매뉴얼의 진행자 정소라. 심리 멘토 이돈이었습니다.